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아베에 이어서 일본의 새 총리가 된 인물이죠. 스가 요시히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요. 징용 문제 해결 전까진 한국 오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를 일본이 최근에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스가 총리 취임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스가도 아베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 스가 지지율 급락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이거 우리한텐 잘된 일 아니야?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아니 우선 스가 총리의 지지율 70%까지 치솟던 것이 한 달 만에 50%대로 내려앉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은 그 내부적인 이유가 아주 크고요. 지금 그 일본에서 그 일본 학술 회의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학술 회의. 예, 이것은 그 국가기관이자 210명의 의원을 그 총리가 임명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 그 판스 105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예. 6명을 임명 거부했습니다. 아, 총리가 임명 거부요. 예, 네, 임명 거부라는 권리가 사실상 총리에는 없는 그러한 것이 관례였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유 없이 6명을 임명 거부했기 때문에 한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해가지고 87만 명 정도의 학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네, 이게 일본 내에서 굉장한 지금 그 논쟁 거리가 돼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베에 이어서 스가도 관권을 마음대로 쓰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가다라고 하여서 스가의 일본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론들이 확산돼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학술 회의라고 하셨죠? 네. 한 번도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적 없던 거를 스가는 왜 했다고들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왠지를 일본에서. 설명도 안 한다? 설명을 쭉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5일 정도 설명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본 총리는요. 거의 뭐 매일 설명을 한다면서요. 예, 국민들 그런 대상으로 것입니다. 매일. 예, 매일 그 총리 관저에 나타나면 기자들이 계속 그 기자회견을 뭐 10분, 15분 요르고 그렇게 나가면 매일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사실 그건 좀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일본에선 설명하는 총리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스가는 잘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내부적인 그 사정이 상당히 지금 커요.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예. 설명하지 않는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예, 퇴진시켜야 된다. 퇴진시켜야 된다. 예, 그 야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그 학술회의에 그 학자들을 임명 거부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추측 나와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학술의 회의가 계속 반대해 온 것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연구를 하지 않겠다. 무기 연구. 네, 이것을 쭉 그 말을 해왔어요. 선명도 냈고. 네, 그러나 일본 안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스가의 생각 속에 그게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배제했어요. 그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국민한테 설명도 안 하고. 예. 사실 스가는 아베가 조기 퇴임하면서 그 자리에 대타로간 말하자면 임시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재임하는 걸 최고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수명이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스가는 사실 그 오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베 남바트라고 오히려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나 지금 그 아베 정권을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 정권은 양면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여론 분위기라면 아마
재임 못할 거다. 예, 라고 1년 보시는. 정도로 길어도 1년 정도로 단명할 거다. 예,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자,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스가 총리가 혹시 단명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스가 총리가 한 달 동안 한 일들을 쭉 보니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치고 인도 베트남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는 징용 배상 문제 그거 해결될 때까지 안 오겠다고 하고 또 베를린에서는 소녀상 철거하라는 뭐 이런 일본 움직임 있고 등등등등 보면 아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외교적으로는 자신은 잘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그 아베의 노선을 계승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요새는 그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베를린 소녀상의 문제도 베를린. 아주 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그 외상이 나서서 독일의 외상에게 철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곳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 무릎 밑에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네.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이곳은 떨어진 지지율을 오히려 일본 내에 혐한파라든가 네. 그러한 그 강연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전으로 보이고요. 네. 한국에 대해서도 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예. 사실 좀 그 무릎 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거기 외무성의 간부의 말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진 후에 떨어지니까. 공개적으로 한국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타 그런 식으로 현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도 외부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내부의 그 강연파 특히 그 극우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그러한 극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허. 네, 그래도 아베가 돌아서 극우파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자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극우파적인 존리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맞춰주는 위해서도 거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구구파들 관리 차원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구구파들 관리 차원에서 베를린 뭐 소녀상이라든지 한국 안 오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보신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베의 길을 스가가 가고 있다. 아베 아바타다. 아베가 상황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다. 처음은 그 아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특히 외교상에서는 있고 그거는 뭐 연속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그 스가에 기반이 되어 있는 바볼이 니카이 파입니다. 네. 니카이 간사장이 나서서 스가가 총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니카이파는 대단히 유명한 친한 진준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하무라 그 거기 일한 연맹 간사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스가의 측근이라기보다 니카이의 측근입니다. 그 니카이파이고요. 다케오 간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가하무라 다케오, 가와무라 다케오. 다케오 일한 의원 연맹 간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대단히 친한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한국하고 일본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많지만 어려운 문제는 조금 분리시켜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한국 쪽의 투 트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고 이번에 와가지고 이낙연 대표 만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났던 핵심은 거예요? 거기입니다. 박지원 씨하고 니카이 간사장이 위형제를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위형제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인데 그러니까요. 만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니카이파
바로 지난 진중의 니카이파 중에서 네. 어떤 메시지가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아베 라인으로 가고 있지만 예, 예. 사실 그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개선하고 일본 자민당 안의 세력도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가가 아베의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다카오 간사장이 와서 네.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서 네. 뭐 은밀한 이야기들 예. 대화를 나눈 걸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분명히 아베와는 결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그러니까 문희상 안이 있었잖아요. 문희상안 간제지원. 있었죠. 예, 문희상 안을 조금 고치더라도 좀 부활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한국에서 그 제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희상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일본 기업에서도 좀 내놓고 우리 정부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자 네네네. 그거잖아요. 예, 그때 문제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일본 쪽에서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어요. 맞아. 일본은 어쨌든 인정하라는 거였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간제지원 문제는 그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 네.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이러한 부분도 그때는 깊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다시 한번 정확한 문희상 아니더라도 예, 변형된 문희상, 수정 비슷한 문희상안.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오갔을 거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나와요?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무르밑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스가는 무르밑 교섭의 달인입니다. 물밑 교섭의 달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스가가?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뭐 야스쿠니에 공물 보내고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건 다 그냥 흐름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우파들 없으니까.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다. 예, 물론 거기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네. 2015년에 스가하고 이쪽에서는 그 이병기 실장 당시 사실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것도 2015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한일 네네. 위안부 협상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스가 작품이잖아요. 스가 작품이에요. 물밑 그러니까 협상. 그런 면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이명 합의에서 소녀상 재고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실. 그때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 물밑 협상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뭐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고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거 안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사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예, 아베는 정확하게 극우였어요. 사상이 극우예요. 극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르기가 쉬워요. 그냥 극우로 똘똘 뭉친 예, 사람이죠 아베 총리는. 그러나 스가는 사항에 따라서 네. 다 달라요. 실용파예요. 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안에 저 사안에 따라 예, 다 달리 본다. 예,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쪽에서 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놈은 역시 똑같은 극우다라든가 이 사람은 리베랄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험형 인간이기 때문에 실용형 인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잘 봐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한국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스가 지지율 폭락하고 있다. 아베 아바타 스가 지지율 폭락하는 거 우리한테 유리해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니카이파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는 촌리가 그 다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니카이파는 친한파, 친한파, 친준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움직여야 한다. 예, 그렇게 그거는 박지원 그 국정원장은 오히려 상당히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알아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아베가 7년 바르게온이나
그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조금씩 자기 색깔을 내면서 네.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스가의 현재 입장이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좀 판을 우리가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